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정말 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처럼 접경지 주민들이 볼 때는 이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탈북자들이 그 기구를 날리는 것에 대한 그 권리, 그 권리만큼 그 권리보다도 못합니까? 우리의 생명과 평화가? 그렇게 까칠하고 까다로운 협상 상대인 북한으로 하여금 그 합의를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 합의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한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통일부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남북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근에 전단지 살포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고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한반도 평화 타개의 길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부분부터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 얘기하시고 왜 그래 북한이 갑자기 그 다음에 왜 뜬금없이 저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점에서 또 북한의 의도를 갖다 굉장히 다양하게도 말씀하세요. 뭐 전단지 저거는 사실은 빌미에 불과하고 뭐 다른 것들 예컨대 뭐 내부적인 뭐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 때문에 저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해석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전단지라는 것 자체가 4.27 판문점 선언 여러분 다 그 내용을 뭐 다 하나하나 외우시지 못하지만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에서의 그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고 전쟁 종식 선언을 하면서 그리고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충돌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해결하자고 합의하면서 4.27 판문점 선언에 나온 그 첫 번째 합의 내용 이게 뭡니까? 2018년 5월 1일부터 확성기 중단시키는 거. 그 다음에 전선에서의 그 비무장, 그러니까 휴전선 일대에서의 이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를 봤습니다. 이 합의 내용은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은 엄청 중요한 거죠. 이 합의에 기초해가지고 9월 달에 9.19 평양 정상선언이 나왔고 그 9.19 평양 정상선언 시에 아시는 것처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합의서가 나왔잖아요. 그 군사합의서가 바로 여기에 기초해서 나왔고요. 이 군사합의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예 서로 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그 휴전선 인근에는 군사훈련도 못하고 쌍방의 비행기조차 항공기조차도 접근 못하게 만든 겁니다. 왜? 물리적 충돌을 안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일련의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이른바 충돌 방지 조치의 첫 번째 지금 초석이 됐던 것이 바로 전단 살포 중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은 그 문제를 제기했던 이유가 물론 뭐 우리도 당연히 전단 살포 금지는 우리도 동의하죠. 저는 이제 한수 이북에서 어릴 때 지냈는데 항상 보면은 북한 삐라가 와가지고 북한 삐라를 갖다가 우리가 주워가지고 확수했다가 신고하면은 그 학용품도 주고 이랬던 시절을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처음 참여정부 시절에 그 남북 장석급 회담이 열렸을 때 거기서 군사적 수준에서 서로 간의 전단 살포 같은 걸 중지하기로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아예 양 정상이 한반도에서 아예 이제 갈등을 끝내겠다고 합의한 내용 속에 이게 딱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북한은 중시적이었고 또 한편으로 이 남쪽에서 북으로 넘어가는 전단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보낼 리 없지 않습니까? 탈북자들이 그걸 보내고 있는데 그 내용 안에 여러 가지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것이 북한 지도자 김정인 위원장에 대한 그야말로 굉장히 그 비판하고 그 다음에 뭐 저쪽에서 볼 때는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본다면 좀 선정적인 이런 그 내용까지 담아가지고 보내고 이랬던 것이 과거의 역사였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우리에게 전단 살포를 갖다 왜 막지 못하냐고 우리한테 이거에 대해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항의해온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그래왔고 우리 정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좀 더 강을 가지고 확실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왜 한반도에서 전쟁과 평화를 가름하는 이 교차점에서 이 전환점에서 바로 그 밑바닥이 초석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못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어렵게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단 살포 금지 문제는 지금 북한이 왜 저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지금 사실은. 왜냐하면 남북의 합의이며 우리가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노력했어요. 이거 갖고 안 되죠. 상대방 땅에 떨어지고 더욱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상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우리도 그걸 제기할 거라는 걸 예측해 왔고 특히 남북관계가 나빠지면서 상당히 이 부분이 조심스럽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지 못한 것은 첫 번째로 정부가 잘못한 것이죠. 그러나 정부 잘못은 이제라도 이거 갖다가 고쳐가지고 더 확고하게, 더 분명하게 어떤 실천 능력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자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중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갖다가 막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그럼 뭐 북한이 저러니까 아이고 관계없어요. 그러면 북한은 그래? 그럼 4.27 판문점 선언 이용 안 하겠다는 거고 다 끝났어. 그럼 우리 그건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은 남북 관계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대결로 돌아가고 아마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이제 어려움이 우리에게 초래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부분을 막아야 된다. 사실은 2014년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대북전단이 그 연천입니까? 거기서 기구로 통해 날아가는 거. 그 당시 어땠습니까? 북한군이 거기다 대고 총격을 가했잖아요, 실제로. 이런 역사적 경험 속에서 우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막았어야 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여가 있을 수 없고 야가 있을 수 없죠. 왜? 이 문제는 한반도의 거주민들, 특히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만큼 전쟁의 위협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또 이제는 남북 충돌의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평화를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관련돼서 첫 번째로 일단은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접경지 주민들이 볼 때는 이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탈북자들이 그 기구를 날리는 것에 대한 그 권리, 그 권리만큼 그 권리보다도 못합니까? 우리의 생명과 평화가? 나는 이 정부가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화도 인권이다. 우리가 이렇게 불안정한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불안정한 삶을 넘어서서 평화를 만들고자 하는 이 지난한 노력이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되어 왔고 이것이 안 되면서 수많은 우리 장병들이 비무장지대 휴전선과 그다음에 NLL에서 사실은 희생되어 왔습니다. 남북의 갈등으로 충돌로 이걸 다 막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 바로 남북의 합의인데 그러기 위해서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그게 그러면 불법입니까? 아니면 탈북자들이 날리는 그 전단의 그 권리, 전단을 날리는 권리만큼만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그 가치가 떨어지는 일입니까? 저는 이거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만이 아니라 도대체 국민들이 왜 민주당에게 177석을 갖다가 몰아줬는지 물론 해석은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에서는 당연히 겸손해야 되죠. 거대 정당이니까. 그렇지만 뚫고 나가야 될 부분, 남북관계를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협상하고 이러는 것들이 지금 국민 감정이 북한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자체가 결국 여론의 눈치를 보게 되고 어쩌면 지지율을 갖다 깎아먹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결국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과 한 합의를 최소한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때 한반도에서는 평화가 오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지금보다는 담대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담대한 조치를 취하면 처음에는 설왕설래 논쟁이 많겠죠. 지지율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남북관계가 다시 안정적 궤도로 가야지 평화는 오는 것이며 또 우리가 미래에 남북의 공동번영의 시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보다 더 우리에게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정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처럼
자꾸 옆으로 무슨 뭐 아니 본질을 얘기해야 되지. 그건 뭐 여러 가지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법률을 만드는데요. 그거 말고 집어넣고 하면 그거 좋다 이게. 그렇지만 이 대북전단 살포를 분명하게 금지한다라는 거 하는 법을 만들라 이겁니다. 아니 말지 않고도 금지시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하고. 근데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거 안 됐잖아요. 안 됐으니까 만드는 거죠. 이 정부들 안 해보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 얘기를 하면 그럽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저도 북한하고 4년 동안 그 협상을 해보았는데요. 북한은 정말 우리가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지만 세계 최강이니까 협상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말 미국보다도 더 협상이 까다로운, 정말 까다로운 대상이에요. 협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 흔히 그래요. 북한은 협상에서 합의해도 잘 안 지키려고 한다. 잘 빠져나가려고 한다. 그렇게 까칠하고 까다로운 협상 상대인 북한으로 하여금 그 합의를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 합의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한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통일부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남북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연락사무소 지금 오늘 점심 때 끊어졌지만 계속 전화해 보겠다. 그렇게 연락사무소에다 전화하면서 남북 합의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왜 도대체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라는 거는 왜 안 지켜요, 합의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칠하고 그다음에 협상하고 여러 상대를 대할 때는 두 가지 다 합의를 정확히 이행하고 우리가 그다음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거기서부터 우리가 뭔가 새로운 성과 미래의 어떤 그 전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면은 그거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합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 전단 살포 문제는 북한이 저렇게 이제 격렬하게 나오고 막갈 때까지 가니까 그제서야 저게 뭐야? 그리고 쟤들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할 사실은 저거는 어느 정도는 예비돼 있었던 거다. 전문가들이 볼 때는. 왜? 계속적으로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돼 왔거든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거는 지금이라도 막아야 되고 막기 위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거냐?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2년 전에 4.27 판문점 선언이 나왔을 때 이걸 갖다가 이미 막으려고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법제화하려고 애를 썼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탈북자들이 가서 전단 띄우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 기구 띄우는 걸 갖다가 가서 경찰이 막으려고 하다 실패하고 그랬잖아요. 자,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 합의한 거니까. 그러면 무조건 막았어야 될 거 못 막았다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의 상황은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지금 수많은 비판들, 야, 북한 눈치 보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보면 어쨌든 간에 야당이나 비판 세력이 보면 딱 그렇게 말하기 좋게 돼 있잖아요. 그런 비난을 감수해야 된다. 감수가 오고 지금 금지법 만들고 나가는 것이 그게 정도고 그렇게 해서 이 상황을 뚫고 나가면 저는 남북관계가 보다 탄탄한 초석위에 비 오는데 땅 묻는 게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이거 갖다가 대충 얼버무리고 나가면은 문재인 정부 아래서 남북관계는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담대하고 확실한 그리고 정부가 굳이 그동안 2년간 해야 될 것 같다가 하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됐어요. 안 됐으면 안 됐다라는 건 인정하고 거기서 의도 맞을 수 있는 거 의도 맞고 그러면서 그러나 할 일 하고 이렇게 이번 일을 갖다 처리해 나간다면 저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라는 것이 굳이 일부러 억지로 남북관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려운 한반도의 이 정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증진하고 정말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속에서 향후 한국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질 텐데 역시 우리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북방을 쳐다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북한이 경제적으로 개혁하고 개방으로 나아가고 국가 운영 기조 자체를 갖다가 지금 현재 군사 중심에서 경제 건설 중심으로 바꾼 이런 국정 운영 기조의 전환이 있고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가 군사 분야에서 경제로 넘어가는 이러한 대전환 관련 상황에서 오로지 북한 핵 문제의 진전만 있으면 우리는 남북 경협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실현해보지 못한 북방 경제, 중계 동북삼성과 한반도 남북한 연해주 극동이 합쳐지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코로나 이후의 한국 경제를 갖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된단 말이죠. 여기까지 가는 거.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가는 거에 지금 이 전단지 문제가 사실은
그 출입의 발판입니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고 이런 관점에서 오늘을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요거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의 요걸 갖다 북한이 저러니까 어쩔까가 아니고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한반도의 미래가 어떤 거다라는 생각 속에서 오늘을 돌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